자, 오늘은 투명한 미국의 승진 시스템과 하청업체 관리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회사들은 아랫사람들을 관리할 때, 그리고 본인이 대기업을 다니면 그 아래 중소기업 하청업체를 관리할 때 굉장히 공정하게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가 잘 안 돼서 박사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잠깐 한국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는 얘기들이 뒷담화, 즉 자신이 승진을 못했는데 나이가 실력은 충분히 있었는데 나이가 어려서 승진이 안 됐고, 혹은 임원이랑 술을 많이 안 마셔서 친하지 않아서 승진이 안 됐고, 학벌이 안 좋아서 승진이 안 됐고, 이것저것 되게 말이 많아요, 한국에선. 그리고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예요. 하청업체에서도 다음 분기에 자기네 회사가 매출을 대기업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게 비리가 있었고 결탁이 있었고 되게 말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 사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아주 냉정하게 지난 1년간 자기 부하 직원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관리하는 하청업체가 얼마나 납품을 성실하게 잘해줬는지, 혹은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잘해줬는지 못해줬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만이나 뒷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게 한 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여러 사람한테 평가를 당하고, 마찬가지로 한 개의 하청업체가 여러 사람들한테 평가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회사에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사람을 한 명을 두지 않아요, 미국은. 한 명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비리가 생기겠죠. 그 한 명이 그 하청업체랑 결탁해서 뇌물 받아먹고 그러면서 뭔가 부패가 시작되겠죠. 미국은 이 아주 권력의 분립을 아주 잘합니다. 하청업체 하나를 한 명한테 맡기지 않아요. 즉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 한 군데를 관리하는 사람은 여러 명을 둬요. 한 10명. 그러니까 한 명이 부패하더라도 그 부패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10%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10명한테 그 하청업체 1년간 어땠냐 쭉 들어본 다음에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당신 하청업체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공정하게 평가를 내려요.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하청업체를 다스리고 있잖아, 미국이.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대만이랑 동남아랑 유럽이랑 이렇게 쭉 비교를 해, 이 점수를. 그래서 점수가 제일 높은 때가 또 내년에도 하청업체로 선정이 되고, 이 점수가 낮으면 무슨 사고를 친 거죠. 납기를 못 맞춘다거나 아니면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뭔가 사고를 친 적이 있으면 점수를 깎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하청업체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뇌물 이런 게 먹히지 않아요. 오로지 엔지니어링 실력으로만 하청업체가 평가를 합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빨리 좋은 물건을 품질 있게 정확한 때에 납품을 하는지 그거 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도 상사가 부하 직원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1년간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사 한 명이 한 명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은 밑에 사람이 아부하고 온갖 뇌물 주고 결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 기본적으로 인간은 아주 악하다는 가정하에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승진을 평가할 때 한 명이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 명의 상사들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부 점수를 매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냉정하게 평가를 내려요. 그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뭐 한 명한테 찍힌다고 해서 크게 인생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거보다 전반적으로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 평균 점수가 딱 매겨집니다. 그리고 아주 투명해요. 그리고 이게 평소에 이게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공개가 돼서 누구 한 명이 뭐 예를 들면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 누명을 씌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굉장히 공정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맡은 물건이 개발하는 그 물건이 뭐 예를 들면 6월 말까지 개발 완료 끝내서 특허까지 딱 내는 걸로 플랜이 잡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서 뭐 예를 들면 2달 늦춰졌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기록을 바탕으로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벌이 안 좋다고 해서 승진이 안 되고 뭐 임원이랑 나랑 고향 친구라고 해서 뭐 내가 뭐 친척이라고 해서 승진이 빨리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임원이랑 골프를 자주 치러 가서 친하다고 해서 뭐 승진이 빨리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냉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아주 좋은 기회의 땅이에요. 왜냐면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겠죠. 남들이 예를 들면 어떤 이 정도 기술 개발할 때 6개월이 걸린다. 나는 5개월에 단축시켰다. 그러면 아주 승진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50%의 매출을 더 올렸다. 그럼 승진 포인트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높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나이는 되게 많은데 승진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다 까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승진 시스템과 하청업체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일하면서 뭐 사람 승진이나 하청업체 선정 때문에 뒷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미국의 시스템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면 사회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투명합니다. 이게 투명한 이유를 보면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악하다라는 가정하에 인간은 가만히 두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가정하에 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시스템적으로 다 막아놔요. 권력을 다 분립시켜놔요. 한 명이 큰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이거를 평가 시스템을 여러 명이 평가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 놓습니다. 자, 그게 이제 미국 시스템이 투명할 수 있는 근본 원천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